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매일 아침 삶은 계란 챙겨 드시고 닭가슴살도 꼬박꼬박 드시는데 어느 날 문득 소파에서 일어나려다 손이 팔거리를 찾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셨다면 그날 밤 혼자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오늘은 그 이유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퇴직 후 혼자 사시는 우리 이복순 씨 72살이신데요. 이분이 딱 그런 분이셨어요. 단백질에 정말 신경 쓰시는 분이셨거든요. 아침에 계란 2개, 점심에 두부조림, 저녁에 고등어구이, 이걸 2년 넘게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장 입구 계단을 오르다가 허벅지가 후들거렸대요. 손잡이를 잡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예전엔 그냥 훌쩍 올라가던 계단인데 말이죠. 우리 동네 병원에 가셨더니 담당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단백질 드시는 양은 문제 없는데요. 흡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복순 씨 정말 당황하셨죠? 아니, 이렇게 열심히 챙기는데 왜 흡수가 안 되는 겁니까? 그 이유가 오늘 이 영상에 있습니다.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단백질을 먹는 것과 그 단백질이 근육이 되는 것 사이에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결정적인 열쇠가 하나 있거든요. 그 열쇠를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드셔도 허사가 됩니다. 그 열쇠의 이름은 류신입니다. 류신이 뭔지 이해하시려면 우리 몸에서 근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먼저 아셔야 해요. 우리가 닭가슴살이나 계란을 먹으면은 우리 위장에서 소와 효소가 단백질을 잘게 분해합니다. 이걸 아미노산이라고 해요. 아미노산은 총 20가지인데 이 중에 9가지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지 못합니다. 반드시 음식으로 드셔야만 채울 수 있어요. 이걸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9가지 중에서도 딱 하나, 근육 공장의 전원 버튼 역할을 하는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그게 류신이에요. 우리 세포 안에 mTOR1이라는 경로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름이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근육 단백질 합성을 시작하라는 신호 체계예요. 류신이 충분히 들어와야만 이 신호가 켜집니다. 류신이 없으면 신호가 켜지지 않아요. 계란을 3개 드셔도 닭가슴살을 100g 드셔도 근육 공장은 그냥 멈춰 있는 겁니다. 최근 2024년 미국 생리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같은 양의 필수 아미노산을 드렸는데 류신 비율을 높인 그룹은 근육 합성률이 뚜렷하게 올라갔고 류신 비율이 낮은 그룹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단백질 총량이 아니라 류신 농도가 결과를 갈랐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순이 넘으시면 류신에 대한 근육의 반응성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류신이 조금만 들어와도 근육 합성 신호가 확 켜졌는데 나이가 들면 그 신호를 켜는데 필요한 류신의 양이 늘어납니다.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연구팀이 2023년에 국제저널 뉴트리언츠에 발표한 메타 분석이 있는데요. 60 이상 어르신들에서 류신을 포함한 유청 단백질 보충이 근감소증 개선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한 끼에 류신을 3g에서 4g 이상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3g에서 4g.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삶은 계란 2개만으로는 약 1.3g밖에 안 됩니다. 두부밥모는 약 1.1g.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막히는 겁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있는데 류신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몇 끼 크게 부족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류신이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그리고 류신 흡수를 도와주는 방법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꽁치와 정어리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선은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 고등어도 좋고 연어도 좋고 다 단백질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류신 함량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꽁치 100g에 류신 약 1.9g 들어있습니다. 정어리도 비슷한 수준이에요. 닭가슴살과 거의 맞먹는 함량입니다. 그런데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꽁치 통조림 하나에 3,000원이 안 합니다. 연어 한 팩이면 10,000원이 훌쩍 넘고요. 게다가 꽁치나 정어리 같은 작은 생선은 큰 생선에서 우려되는
중금속 걱정이 거의 없어요. 오메가3도 풍부해서 우리 혈관 건강까지 덤으로 챙기시는 거고요. 그런데 통조림 드실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세요. 캔을 따면 기름이 둥둥 떠 있잖아요. 이 기름을 싱크대에 쫙 따라 버리시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류신과 오메가3가 그 기름에 녹아 있습니다. 기름을 버리는 순간 영양의 상당 부분을 버리시는 거예요. 비린 맛이 걱정되시면 된장을 조금 넣어보세요. 된장이 비린 맛을 잡아주면서 감칠맛까지 더해줍니다. 파를 송송 썰어 넣으시면 더 좋고요. 두 번째, 된장과 청국장입니다.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 식품이죠. 그런데 콩을 그냥 드시면 류신을 제대로 흡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콩 단백질이 단단하게 뭉쳐 있어서 소화 과정에서 류신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발효를 거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된장이나 청국장을 만들 때 바실러스균이 들어와요. 이 균이 뭉쳐있던 콩 단백질을 잘게 분해합니다. 그러면 안에 갇혀있던 류신이 활성화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발효된 콩 제품은 발효하지 않은 콩에 비해 류신 생체 이용률이 훨씬 높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어 있습니다. 청국장이 특히 좋은 이유는요, 발효 기간이 짧아서 균이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 드실 수 있거든요. 끓여도 류신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류신은 아미노산이라 열에 매우 강하거든요. 청국장찌개에 두부를 함께 넣으세요. 두부도 발효는 아니지만 소화가 잘 되는 콩 단백질이거든요. 거기에 꽁치 통조림 반 캔을 기름째에 넣어보세요. 된장찌개 끓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한 그릇에서 꽁치의 류신과 된장의 류신을 동시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계란입니다. 계란은 이미 드시고 계시죠. 그런데 드시는 방법에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첫째, 노른자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콜레스테롤 걱정에 흰자만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류신은 흰자와 노른자 양쪽에 고루 들어 있어요. 노른자를 버리시면 류신의 절반을 버리시는 겁니다. 대한내분비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계란 두세 개까지는 혈중 콜레스테롤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노른자에 들어있는 레스틴이라는 성분이 오히려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통째로 드세요. 둘째, 완숙으로 드세요. 반숙이나 날것 상태로 드시면 소화 흡수가 떨어집니다. 예순이 넘으시면 위산 분비가 젊을 때보다 줄어들어서 날것은 더욱 부담스럽거든요. 완숙으로 삶으면 단백질이 이미 변성되어 있어서 소화가 훨씬 편합니다. 찬물에 계란을 넣고 끓기 시작한 후 12분이면 딱 완숙이에요. 아침에 계란 2개 완숙으로 드시면 류신 1.3g이 채워집니다. 여기서 꽁치 된장국 한 그릇을 더하시면 한 끼에 3g 가까이 류신을 확보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은 100g에 류신이 약 2.2g으로 오늘 알려드리는 식품 중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퍽퍽하다는 거죠. 맛이 없으면 오래 드시기 어렵잖아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삶지 마시고 찌세요. 물에 담가서 삶으면 육즙이 물에 빠져나가서 더 퍽퍽해집니다. 찜기에 올려서 15분만 쪄내면 육즙이 안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훨씬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쪄낸 닭가슴살은 칼로 자르지 말고 손으로 결대로 찢어보세요. 식감이 살아납니다. 여기에 참기름 한 방울과 소금 한 꼬집만 넣으시면 그냥 반찬으로도 드실 수 있어요.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토마토에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소화와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거든요. 찐 닭가슴살 찢어서 토마토 썬 것과 섞고 올리브유 살짝 뿌리면 한 끼 훌륭한 식사가 됩니다. 껍질은 빼시는 게 좋아요. 껍질에 지방이 많아서 소화 부담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살코기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우유입니다. 우유는 칼슘 식품으로 아시는 분이 많은데요. 사실 근육 건강 측면에서도 최고 수준의 식품입니다. 우유 단백질 안에 유청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영어로 웨이 프로틴이라고 하는데
헬스 하시는 분들이 드시는 프로틴 파우더의 원료가 바로 이겁니다. 이 유청 단백질에서 류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14%예요. 계란이 9%, 일반 콩이 8%인 것과 비교하면 우유가 단연 앞서 있습니다. 게다가 우유의 단백질은 흡수 속도도 적절해요. 너무 빠르면 근육에 도달하기 전에 에너지로 타버리고 너무 느리면 흡수가 느려서 비효율이거든요. 우유는 그 중간 지점에서 류신을 일정하게 공급해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유를 마시면 배가 불편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건 유당불내증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해당하세요. 우리 체질이 그런 것이지 병이 아닙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데워서 드세요. 차가운 우유를 벌컥 마시면 장이 놀라서 탈이 납니다. 전자레인지에 1분만 돌려서 따뜻하게 드시면 훨씬 편합니다. 둘째,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세요. 100ml에서 150ml 작은 컵으로 반 정도만 드시면 대부분 배탈 없이 괜찮습니다. 식사하면서 같이 드시면 음식이 완충 역할을 해줘서 더 편하고요. 셋째, 우유가 정말 안 맞으시면 플레인 요거트로 바꾸세요. 요거트는 발효식품이라 유산균이 유당을 미리 분해해 놓습니다. 배탈이 안 나면서 류신은 그대로 챙길 수 있어요. 단 딸기 맛이나 블루베리 맛 같은 거 사시면 안 됩니다. 설탕이 잔뜩 들어 있어요. 아무것도 안 넣은 플레인이어야 합니다. 하루 한 컵이면 충분해요. 저녁에 드시는 우유나 플레인 요거트가 특히 중요합니다. 밤에 주무시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서 근육 합성이 활발해지는데 이때 류신이 몸 안에 있어야 재료로 쓰입니다. 류신 없이 주무시면 성장 호르몬은 나왔는데 재료가 없는 거예요. 자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이 밤새 근육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섯 번째, 소고기입니다. 소고기 100g에 류신이 약 1.8g 들어있습니다. 닭가슴살보다 약간 낮지만 충분히 좋은 수준이에요. 비싼 부위 드실 필요 없습니다. 사태나 양지 같은 국거리용 부위면 충분해요. 이런 부위는 지방이 적고 살코기가 많아서 류신 함량으로 보면 오히려 비싼 부위보다 낫습니다. 사태 한 근을 사서 무와 대파 넣고 푹 삶으세요. 고기가 부드럽게 익으면 결대로 찢어서 냉장 보관하시면 일주일 드실 수 있어요. 아침에 국에 넣고 점심에 밥 위에 얹고 저녁에 채소와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삶아낸 육수는 버리지 마세요. 그 육수에 두부와 표고버섯 넣고 끓이면 훌륭한 국이 됩니다. 한 번 끓여서 일주일을 먹을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류신 공급원이에요. 자, 여기까지 6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꽁치와 정어리 통조림, 된장과 청국장, 계란, 닭가슴살, 우유, 소고기. 그런데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좋은 유신 식품을 드셔도 흡수를 방해하는 습관이 있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지금부터 그 부분을 짚어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잠깐, 오늘 알려드린 6가지 음식 열심히 드시기로 결심하셨죠? 그런데 이것만으로 근육이 정말 만들어질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한 번쯤은 이런 생각도 드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진다는 말은 맞습니다. 예순 이후로 해마다 근육이 1에서 2%씩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올바른 유신 식품을 충분히 드시면 이 속도를 늦출 수 있고 심지어 어느 정도는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에서 손주를 돌봐주시는 우리 김봉예 씨 70살이신데요. 이분이 딱 그런 분이셨어요. 어깨가 빠질 것 같다. 손자를 안아줄 힘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매일 주방에서 서서 요리를 하시는 분이라 오히려 몸을 많이 쓰시는데도 근육이 빠진 거예요. 서서 일하는 게 근육 운동이 되는 줄 아셨는데 몸을 쓰는 것과 근육을 만드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식단을 바꾸셨어요. 아침에 청국장찌개 한 그릇에 두부를 듬뿍 넣고 꽁치 통조림 반 캔을 기름째 추가하셨습니다. 계란 2개는 완숙으로 따로 챙기셨고요.
저녁에는 따뜻한 우유 150ml를 꾸준히 드셨어요. 한 달 후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자가 안겨왔는데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다고요. 2달 후에는 병원에서 악력 검사를 하셨는데 수치가 눈에 띄게 올라가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무슨 운동 하셨냐고 물으셨다는데 운동은 안 했고 밥상만 바꿨다고 하셨답니다. 류신이 풍부한 식사가 근육을 만들어준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우신 것들을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실지 구체적인 하루 루틴을 말씀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딱 3끼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아침 루틴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침은 많은 분들이 바쁘셔서 대충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문제입니다. 아침이 사실 제일 중요한 끼니예요. 밤새 공복이 이어졌기 때문에 근육은 아침에 류신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거든요. 아침 메뉴 제안 드릴게요. 꽁치, 통조림, 된장국, 계란 2개, 완숙. 우리 이 2가지만 챙기셔도 아침 류신이 3g에 가깝게 채워집니다. 된장국 끓이실 때 꽁치 통조림 하나를 기름째 넣으세요. 두부도 넣으시면 더 좋습니다. 파 넣으시고 된장은 평소보다 조금 덜 푸셔도 충분합니다. 깻잎을 곁들여 드시면 칼슘 흡수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K까지 챙기시는 거예요. 처음에 비린 맛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럴 때 된장을 조금 넉넉하게 넣어보세요. 된장이 비린 맛을 잡아줍니다. 익숙해지시면 오히려 고소하고 감칠맛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밥은 반찬을 먼저 드신 후에 드세요. 탄수화물보다 단백질을 먼저 드시는 게 류신 흡수에 유리합니다. 점심 루틴입니다. 점심은 평소 드시던 대로 드셔도 됩니다. 다만 담배와 귤 반찬이 하나 이상은 들어있어야 해요. 고등어구이, 두부조림, 달걀찜, 조기구이, 콩자반 어느 것이든 됩니다. 이미 드시던 반찬들이에요. 새로 사실 필요 없습니다. 외식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순두부찌개, 황태국, 생선구이 정식, 닭볶음탕 이런 메뉴들은 류신이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가능하면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류신은 건더기에 있습니다. 국물은 감칠맛이지 영양의 핵심은 아니에요. 닭가슴살 드실 기회가 있으면 찌셔서 드세요. 점심에 찐 닭가슴살 7, 80g이면 류신이 1.7g 정도예요. 점심 한 끼에 이걸로 류신을 상당 부분 채울 수 있습니다. 저녁 루틴입니다. 저녁에는 소고기나 생선을 드시면 좋습니다. 사태나 양지 같은 부위를 일주일에 2~3번만 챙기셔도 충분해요.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꼭 드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밤새 근육 합성이 일어나는 동안 류신이 있어야 하거든요. 잠들기 1~2시간 전에 드시면 됩니다. 저녁에 소고기나 생선을 드신 날에는 우유 대신 플레인 요거트 한 컵으로 대신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잠들기 전에 류신이 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류신 흡수를 높이는 방법, 그리고 흡수를 막는 실수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밥 한 술 드시고 물 한 모금 반찬 드시고 또 물 한 모금 이렇게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게 왜 문제냐면 위산이 희석됩니다. 단백질은 위산이 강해야 잘게 분해되는데 물을 많이 드시면 위산 농도가 뚝 떨어져요. 분해가 덜 된 단백질은 유신이 충분히 나오지 않습니다. 식사 중에는 물을 최소한으로 드시고 식사 30분 전이나 1시간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단백질을 저녁에 한꺼번에 몰아서 드시면 안 됩니다. 점심을 대충 드시고 저녁에 고기를 왕창 드시는 방식으로 하루 단백질을 채우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몸이 한 끼에 근육 합성에 쓸 수 있는 단백질은 25g에서 30g이 한계예요. 그 이상 드시면 근육으로 가지 않고 에너지로 소모되거나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아침, 점심, 저녁 3끼에 나눠서 류신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아침에 계란과 꽁치 된장국, 점심에 닭가슴살이나 생선 반찬, 저녁에 소고기나 우유 이렇게 고르게 드셔야 합니다. 셋째, 밥을 먼저 배불리 드시고 단백질 반찬을 나중에 드시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흰 쌀밥 2공기를 먼저 드시고 나면 배가 차서 고기를 많이 못 드시게 됩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탄수화물을 먼저 많이 드시면 인슐린이 확 올라가는데
인슐린이 높은 상태에서는 류신이 근육 합성보다 에너지 대사 쪽으로 쓰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백질 반찬 먼저, 밥은 나중에, 이 순서만 바꾸셔도 같은 식사에서 훨씬 많은 류신을 근육으로 보낼 수 있어요. 이제 특별히 알려드릴 게 하나 있어요. 류신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로 커지는 조합이 있습니다. 비타민 D입니다. 한국국민건강영양조사 2022년에서 2023년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중 비타민 D 결핍 비율이 무려 46.5%에 달합니다. 절반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 D 결핍이 있는 남성 어르신은 근감소증 위험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약 2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비타민 D가 근육세포 안에서 하는 역할이 있어요. 류신이 mTOR1 신호를 켜려고 할 때 비타민 D가 그 과정을 도와줍니다. 영남대 연구에서도 류신과 비타민 D를 함께 공급했을 때 근감소증 개선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하루 15분에서 20분 쬐시면 피부에서 만들어집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가장 효율이 좋아요. 날씨가 흐린 날이 많은 겨울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하는 하루 기준량 범위 내에서 비타민 D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유신 흡수를 높이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식후 가벼운 움직임입니다. 식사하고 나서 소파에 바로 앉으시거나 드러누우시면 혈액이 우리 소화기관 쪽으로 모이면서 근육으로 가는 류신 공급이 느려집니다. 식사 후 10분쯤 지나서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5번만 하세요. 이것만으로 혈류가 늘어나면서 류신이 근육까지 더 빠르게 전달됩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벽을 살짝 짚으시면서 하셔도 괜찮아요. 수원에서 철물점을 하시는 우리 강남호 씨 63이신데요. 고혈압 때문에 약을 드시는 분이에요. 체중은 그대로인데 배가 나온다고 고민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근육이 빠지면서 지방이 채우는 현상이었어요. 이분이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따라하기 시작하셨어요. 아침에 꽁치 된장국 한 그릇에 계란 2개, 점심에 닭가슴살 찐 것을 결대로 찢어서 토마토와 섞어 드시고 저녁에 사태 삶은 것에 따뜻한 우유 한 잔, 그리고 매일 점심 식사 후 5분 정도 햇볕을 쬐셨습니다. 2달 후에 바지가 헐렁해졌대요. 체중계 숫자는 거의 같은데 허리둘레가 줄어든 거예요. 지방이 빠지고 그 자리에 근육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3달 후에는 철물점에서 무거운 물건 옮기는 게 한결 편해지셨다고 하더군요. 혈압도 140에서 228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으로 들어보셨을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우리 근육이 빠지는 게 단순히 몸이 약해지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이 있어요. 첫째, 혈당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조직이에요. 근육이 크고 건강할수록 우리 혈중 포도당이 근육으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반면에 근육이 줄어들면 포도당이 갈 곳이 없어서 혈당이 올라가요. 당뇨가 없으시던 분이 예순 이후에 우리 혈당이 자꾸 올라간다고 하시면 근육이 줄어든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 감각도 같이 떨어집니다. 다리와 허리의 근육이 우리 몸을 지탱하는 힘이 줄어들면서 넘어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넘어지시면 고관절,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정말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대한근감소증학회 자료에 따르면 근감소증이 있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낙상 위험이 약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셋째, 심장에도 영향이 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우리 심장도 일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같은 활동을 하는데 근육이 효율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니까 심장이 혼자 더 열심히 펌프질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근감소증 예방이 단순히 다리에 힘을 기르자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신 건강의 문제예요. 혈당, 심장, 뼈, 균형, 면역력, 이 모든 게 근육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루신을 챙기는 것이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혈당을 지키고 우리 심장을 보호하고 우리 뼈를 살리고 낙상을 예방하는 겁니다.
대구에서 합창단 활동을 하시는 우리 이영희 씨 67살이세요. 이분이 몇 년 전부터 계단 올라가기가 힘들어지셨는데 합창단 연습 때문에 2층 올라가는 것조차 힘드셨거든요.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운 게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대요. 이분이 식단을 바꾸신 후 가장 먼저 느끼신 변화가 계단이었대요. 아직 아무것도 몸으로 확인이 안 됐는데 어느 날 합창단 연습실에 올라가면서 중간에 쉬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올라가 버렸대요.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계단 하나가 이렇게 고마운 일인 줄 몰랐다고요. 류신 식단이 이분의 계단을 돌려드린 겁니다. 여러분도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으시잖아요. 그 계단을 다시 오르시는 날, 오늘 이 영상이 그 시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정리해 드리고 싶어요. 류신 식단을 하실 때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장 기능에 이미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고단백 식사가 부담이 됩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다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시거나 만성 신장 질환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오히려 신장을 더 힘들게 하실 수 있어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시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작하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음식 종류를 바꾸시면 혈당 패턴이 달라질 수 있어서 처음 시작하실 때 혈당을 좀 더 자주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동물성 단백질을 갑자기 많이 늘리시면 요산 수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천천히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오늘 알려드린 6가지 중에서도 식물성 류신 공급원인 된장과 청국장이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발효콩 제품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류신을 공급해 줄 수 있거든요. 건강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그대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단, 몸이 이상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멈추시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을 짚어드릴게요. 유신 식단을 시작하시면서 흔히 하시는 실수들입니다. 첫 번째 실수, 효과가 좋다니까 많이 드시려고 하십니다. 통조림을 하루에 두세 캔씩 드신다거나 우유를 500ml씩 단숨에 드시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끼의 근육으로 갈 수 있는 단백질은 25에서 30g이 한계예요. 더 드신다고 근육이 더 빨리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소화기관에 부담만 드리는 거예요. 적은 양을 3끼에 나눠서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 실수, 류신 음식만 드시려 하십니다. 고기랑 생선만 드시고 채소와 과일을 줄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류신이 중요하지만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빠지면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변비가 생기거나 오히려 기운이 없어질 수 있어요. 우리 나물 반찬, 시금치 나물, 콩나물 무침, 무생채 이런 것들을 그대로 드시면서 류신 식품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걸 하나 더 하는 거예요. 있던 걸 빼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실수, 며칠 드셔보고 효과가 없다고 그만두십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세포 수준에서 근육 단백질이 새로 합성되고 쌓이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빠른 분들은 3, 4주 안에 몸이 달라지는 느낌이 나시고 뚜렷한 변화를 보시려면 두세 달은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 이복순 씨도 강남호 씨도 김봉래 씨도 모두 최소 2달에서 3달을 꾸준히 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던 게 달라짐의 핵심이었습니다. 근육이 만들어지고 있는 동안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살펴보세요. 처음 2, 3주는 몸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단백질 소화에 위장이 적응하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기를 넘기시면 대부분 가벼워지고 힘이 생기는 걸 느끼시게 됩니다. 네 번째 실수, 류신 식품을 드시면서 물을 너무 안 드십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암모니아 같은 노폐물이 생기고 이걸 신장이 처리해야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힘들어요. 유신 식단을 시작하신 후에는 의식적으로 물을 더 드셔야 합니다. 하루 2리터가 기준이에요.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사 중에는 최소한으로 드시고 식사 전후로 나눠서 드세요.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근감소증을 피부로 느끼시는 증상들이 있는데 이게 근육 문제인지 모르고 지나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소파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팔걸이를 짚어야 하신가요? 계단을 오를 때 허벅지가 후 들거리시나요? 우리 손에 생수병 뚜껑이 잘 안 열리시나요? 걸음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셨나요? 체중은 그대로인데 배만 나왔나요? 이 중에 세 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 드시는 단백질이 류신으로 제대로 전환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런데 희망적인 것은요, 이 신호들이 있어도 지금 당장 바꾸시면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복순 씨도 김봉래 씨도 같은 신호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계단을 손잡이 없이 오르십니다. 우리 몸은 놀랍도록 회복력이 있어요. 우리 세대 정말 강한 분들이잖아요. 어려운 시절을 다 이겨내신 분들이에요. 밥상 하나 바꾸는 게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류신이 풍부한 음식들 이미 우리 냉장고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통조림 하나, 달걀 2개, 된장 1숟갈, 우유 1잔 이것들로 충분합니다. 비싼 보충제 살 필요 없습니다. 헬스장 등록하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잠깐 자기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몸의 신호를 느껴보세요. 지난 한 달 동안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힘드셨나요? 병뚜껑을 돌릴 때 손에 힘이 덜 들어가는 느낌이 드셨나요? 걸으실 때 보폭이 줄어든 것 같으신가요? 저녁이 되면 다리가 유난히 무거우세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류신이 부족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아셨잖아요. 아는 것에서 바뀌는 게 시작됩니다. 류신이라는 것을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동안 단백질은 챙겼는데 왜 근육이 안 생기나 답답하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 그 답을 찾으셨습니다. 단백질 안에서도 류신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류신은 특별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냉장고 안에 있는 꽁치, 통조림, 계란, 된장, 우유 이것들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음식들을 조금 다르게 보세요. 비린 꽁치, 통조림이 아니라 근육을 만드는 류신 공급원으로요. 그냥 달걀이 아니라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켜는 아미노산의 원천으로요. 아침 된장국 한 그릇이 오늘의 근육을 만드는 기초 재료가 된다고 생각하시면요. 밥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 몸이 달라집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근육을 만드는 건 단백질의 총량이 아닙니다.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한 끼에 3g에서 4g 이상 있어야 근육 합성 신호가 켜집니다. 예순이 넘으면 이 요구량이 젊을 때보다 높아집니다. 그래서 류신이 특히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골라서 드셔야 하는 거예요. 류신이 많은 음식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꽁치와 정어리, 통조림은 기름째 된장국에 넣어서 드세요. 된장과 청국장은 발효 과정에서 류신이 활성화됩니다. 계란은 노른자째 완숙으로 드세요. 닭가슴살은 삶지 말고 찌세요. 우유는 따뜻하게 데워서 소량씩 불편하시면 플레인 요거트로 대신하세요. 소고기는 사태나 양지 같은 저렴한 부위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3끼에 나눠서 밥보다 반찬 먼저, 식사 중 물은 최소로, 비타민 D는 햇볕 15분, 식후 앉았다 일어서기 5번. 이 모든 것이 우리 집에서 특별한 장비 없이 비싼 것 사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꽁치, 된장국을 끓이신다면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2주 후에 몸이 가볍다고 느끼신다면 그게 류신이 일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한 달 후에 계단이 조금 덜 힘들어지신다면 그게 근육이 돌아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밥상을 바꾸고 그 밥상이 여러분의 근육을 지켜주고 그 근육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랫동안 함께 걸을 수 있게 해드리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오래 함께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혹시 이런 의문 드신 분 계실 겁니다. 류신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동안 왜 아무도 이걸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의학계에서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 이걸 활용하는 방법을 아무도 제대로 정리해서 알려주지 않았던 거거든요. 단백질 드세요 라는 조언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드셔야 류신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지, 세 끼에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비타민 D와 왜 같이 챙겨야 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내일부터 어떻게 시작하실지 말씀드릴게요. 딱 한 가지부터 시작하세요. 가장 쉬운 것부터입니다. 내일 아침에 꽁치 통조림 한 캔을 사세요. 우리 동네 마트 어디서나 3,000원 이하로 살 수 있어요. 아침에 된장국 끓이실 때 기름째 넣으세요. 계란 2개는 찬물부터 넣고 끓여서 12분이면 완숙이 됩니다. 이 2가지만으로 아침 뉴신이 채워집니다. 이걸 일주일만 해보세요. 일주일 후에 우리 몸이 달라지는 느낌이 나시면 점심과 저녁도 조금씩 바꿔가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시면 부담스러워서 오래 못 가세요. 우리 손주들이 우리한테 할머니 이거 못 드세요. 할아버지 이거 힘드세요.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그 아이들이랑 오래오래 함께 걷고 싶으시잖아요. 우리가 건강해야 우리 가족이 행복합니다. 류신 식품들 외우기 어려우세요? 3가지만 기억하세요. 꽁치 된장국, 계란 2개, 저녁 우유 1잔, 이 3가지가 하루의 기본입니다. 나머지 닭가슴살, 소고기, 청국장은 여건에 따라 추가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낮에 햇볕 15분, 이게 비타민 D를 채워서 류신의 효과를 2배로 만들어줍니다. 식사 후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5번. 이걸로 류신이 근육까지 전달되도록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참 많이 참아왔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우리 건강은 뒤로 미루셨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몸에 제대로 된 영양을 드릴 차례예요. 좋은 류신 식품 이미 우리 냉장고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찬장에 꽁치 통조림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있으시면 내일 아침 된장국에 넣어주세요. 없으시면 오늘 장 보실 때 하나 담으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단백질을 드셔도 류신이 없으면 근육은 안 만들어집니다. 예순 이후에는 한 끼에 류신을 3g에서 4g 이상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류신이 풍부한 6가지 식품, 꽁치와 정어리, 된장과 청국장, 계란, 닭가슴살, 우유, 소고기를 3끼에 나눠서 드세요. 밥보다 반찬 먼저, 식사 중 물은 최소로, 비타민 D와 함께 식후 가벼운 움직임으로 흡수를 높이세요. 보충제는 필요 없습니다. 자연식품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건 건강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그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꽁치 된장국 한 그릇이 여러분의 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 중에서 딱 한 가지 내일 실천하실 것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약속이 되고 약속이 변화를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튼튼한 다리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걸어 다닙시다. 여기서 몇 가지 꼭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류신이 좋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인터넷에서 류신 보충제를 사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류신만 따로 보충제로 드시면 아미노산 균형이 무너집니다. 류신 하나만 확 올라가면 나머지 아미노산과 균형이 맞지 않아서 간에 부담이 가고 신장에도 무리가 생길 수 있어요. 자연식품으로 드시면 다른 아미노산들과 균형 있게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6가지 식품만으로 충분히 류신을 채울 수 있어요. 굳이 보충제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다는 말씀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고 시작해 주세요. 고단백 식사는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단을 바꾸실 때는 전문가 조언을 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류신 식단을 하시면서 한 가지만 더 챙기세요.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노폐물을 신장에서 걸러내야 하는데 물이 부족하면 신장이 힘들어집니다. 하루에 물을 1리터 반에서 2리터 정도는 드시는 게 좋아요.
다만 식사 중에는 최소한으로 드시고 식사 전후로 나누어서 드시세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열심히 드셔도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 기억하시나요? 류신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단백질 총량의 문제가 아니라 류신이라는 열쇠 아미노산이 부족했던 거예요. 예순이 넘으시면 류신에 대한 근육의 반응성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한 끼의 류신을 3g에서 4g 이상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단백질을 더 많이 먹는 것과는 다릅니다. 류신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골라서 드셔야 하는 거예요. 첫째, 꽁치와 정어리 통조림. 기름은 절대 버리지 마시고 된장국에 넣어서 드세요. 둘째, 된장과 청국장. 발효 과정에서 류신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셋째, 계란. 노른자째 완숙으로 드세요. 넷째, 닭가슴살. 삶지 말고 쪄서 결대로 찢어 드세요. 다섯째, 우유 또는 플레인 요거트. 유당불내증 있으신 분들은 데워서 소량씩 드세요. 여섯째, 소고기. 사태나 양지 같은 저렴한 부위로 푹 삶아서 일주일 드세요. 그리고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밥보다 반찬 먼저. 단백질은 세 끼에 나눠서 식사 중 물은 최소로. 마지막으로 비타민 D. 햇볕 15분에서 20분 매일 빠지지 마세요. 르신과 비타민 D가 함께 있어야 근육 합성 효율이 최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개인마다 체질과 건강 상태가 다르니 특히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시작해 주세요. 우리 이복순 씨 기억하시죠? 시장 계단 앞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을 수 없었던 그분이요. 이분이 지금은 어떠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드시기 시작하신 지 석 달이 됐는데요. 계단을 손잡이 없이 올라가십니다. 우리 손주들이 뛰어놀아도 따라가실 수 있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다시 하셨는데 근육량이 늘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마음에 남아요. 단백질은 열심히 챙겼는데 뭔가 빠진 게 있었나 보다고. 그 빠진 게 뭔지 이제는 알아서 다행이라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꽁치 된장국 한 그릇, 계란 2개, 저녁 우유 한 잔. 이거부터 시작해 보세요. 댓글에 오늘부터 무엇을 바꾸실지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적으시면 실제로 달라지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에 단백질은 챙기시는데 근육이 안 생긴다고 하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 한번 보내드려 보세요. 그분의 밥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도 빠짐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류신을 담은 밥상이 근육을 지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다리로 오래오래 걸어 다닙시다.